100세 넘게 아주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 비결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혹시 심장박동에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과 관련이 깊습니다. 심박변이도와 특별한 장수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인데요. 100세 이상 노인분들의 심박변이도, 그러니까 HRB라고 하죠. 이게 이제 다른 연령대랑 어떻게 다르고 또 이게 생존율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뭐 그런 걸 살펴봤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장수 비결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HRB라는 게 사실 심장박동 그 사이사이 간격의 미세한 변화를 재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몸의 그 자율신경계 기능, 뭐 스트레스 반응이라든지 회복 능력 같은 걸 엿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100세 이상, 정말 말 그대로 특별한 장수를 이루신 분들한테 적용했다는 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젊은 사람들이랑 80대 또 100세 이상 그룹을 비교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연구진이 이제 딱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평균 나이 20세 정도의 젊은 성인 그룹, 그리고 평균 84세의 80대 노인 그룹, 마지막으로 평균 102세의 100세 이상 노인 그룹. 이분들을 대상으로 편안하게 쉬는 상태에서 한 15분 정도 심장박동을 쭉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HRB를 분석했는데 뭐 예상대로 나이가 들수록 전반적인 HRB 지표들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특히 몸을 좀 차분하게 만드는 부교감 신경 활동 관련 지표들이나 아니면 심박 변이의 전체적인 폭, SDNN 같은 거요. 이런 게 뚜렷하게 감소하더라고요. 아,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군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부분은요. 80대 노인 그룹하고 100세 이상 노인 그룹 사이에서는 이 지표들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계속 나이가 들면 더 나빠질 것 같은데 여기서는 왜 좀 멈춘 것처럼 보일까요?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연구진도 그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몇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80세를 넘어가면서는 노화로 인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기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 혹은 뭐랄까, 이미 100세 이상 생존하신 분들은 그 자체로 어떤 생리적 한계선 같은 걸 넘으신 분들이니까 그 이상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안정기 혹은 이미 한계선을 넘으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 연구가 그 이전 연구들과는 좀 다르게 심장 질환 빼고 다른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일부 포함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100세 이상 인구 집단의 좀 더 현실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실적인 데이터를 반영하려고 했다는 정도 의미가 있네요. 근데 이 연구의 진짜 좀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그건 100세 이상 노인분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여러 HRV 지표들 중에서 어떤 게 생존 기간과 관련이 있었나요?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여기서 SDNN이란 지표가 아주 중요하게 딱 등장합니다. 이 SDNN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심박 변이도의 전체적인 변동폭 혹은 융통성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외부 환경 변화나 내부 요구에 얼마나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값인 거죠. 분석 결과를 보니까요. 다른 여러 HRV 지표들은 사실 큰 관련성이 없었는데 오직 이 SDNN만이 100세 이상 노인들의 단기 생존 기간과 아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습니다. 아, 오직 SDNN만요? 그럼 그 SDNN 값이 낮다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좀 위험한 신호였던 건가요? 이게 상당히 좀 극적인 결과인데요. SDNN 값이 19ms 미만으로 아주 낮은 그룹이 있었어요. 이 그룹은 SDNN 값이 그보다 높은 그룹에 비해서 향후 1년 안에 사망할 위험이 무려 5.7배 이상 높았습니다. 와, 5.7배요? 100세를 넘기신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세를 넘긴 그야말로 최장수 그룹 내에서도 심장의 이 기본적인 조절 능력, 그 유연성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지표가 향후 1년의 생존 가능성을 가르는데 중요한 열쇠였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야, 정말 놀랐네요. 100세가 넘어서도 그런 미세한 생리적인 차이가 생존에 영향을 주다니. 혹시 그럼 반대로 가장 오래 생존하신 분의 SDNN 데이터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데요. 이 연구에서 SCNM 값이 110ms로 가장 높았던 참가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측정 시점으로부터 3년 반을 더 생존하셔서 추적 관찰 기간 중에서는 가장 오래 생존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아, 역시. 네, 그러니까 심장의 전반적인 조절 능력, 그 유연성이 여전히 아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심장의 유연성, 이 SDNN으로 대표되는 능력이 장수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연구진은 이걸 어떤 좀 더 큰 틀에서 설명하기도 하나요? 네, 연구진은 이걸 신경내장 통학, 영어로는 NICT라는 프레임워크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 같은 좋은 생활 습관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마음 상태라든지